범죄학 개론 첫 번째 수업 진행합니다. 범죄학 개론의 이제 중요한 부분 파트를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어, 사회학적 범죄 원인으로 차별적 접촉 이론을 배우겠습니다. 사회학습 이론에서 차별적 접촉 이론은 무엇인가? 차별적 접촉 이론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서덜랜드입니다. 자,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차별적 접촉 이론이란 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은 것은 교도소가 범죄 학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면 교도소에 가서 착한 아이가 교도소에 가서 더 못된, 더 악랄한 범죄를 배워서 사회에 나와서 써먹는 걸 보이죠. 자, 사회학습 이론은 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은 것은 교도소가 범죄 학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범죄 행위자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상황을 관찰하고 모방. 자,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상황을 관찰, 보고 따라서 하는 거죠. 모방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즉, 누군가의 접촉이 어떻게 차별적으로 이루어졌냐에 따라 그 범죄의 성향이 발달한다고 보는 겁니다. 범죄는 개인의 성향이나 사회 경제적 지위의 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타고난 유전자, 성향, 사회 경제적 그라운드, 지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정 개인이 범죄 문화에 참가하고 거기에 동조함으로써 친밀한 집단과 사람들 속에서 상호작용 학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 배웠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은 것은 교도소가 범죄 학교이기 때문이다. 범죄 사회의 재범률이 높은 것은 교도소가 개화하고 변화되고 개정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범죄를 배우는 범죄 학교이기 때문이다. 즉, 그 사람들의 범죄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게 하면서 범죄자로 변신하기 때문이다. 차별적 접촉 이론입니다. 자,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은 1906년 서덜랜드는 그의 고향 네브래스카를 떠나 시카고, 자, 범죄 학파의 중심지죠. 시카고 학파로 가서 신학 스쿨 등록 후에 다시 범죄의 사회적 처우 강자에 등록했습니다. 그의 여생을 범죄 행동의 사회적 뿌리를 탐험하는 데 바치게 되었습니다.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은 범죄도 일반적인 행위와 마찬가지로 학습을 통해 배우게 되고 범죄자 역시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학습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학습 과정을 통해서 자, 누가 나온다? 학습 과정을 통해서 범죄자가 탄생을 합니다. 범죄자 탄생. 무슨 일이죠? 범죄 학습의 학습 기제는 일상생활의 학습 기제와 동일하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배우는 것. 특정한 개인이 범죄자가 되는 것은 법의 위반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정도가 법의 위반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정도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법의 위반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 법의 위반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쉽게 배우고 모방하고 이런 학습 과정을 통해서 범죄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차별적 접촉은 얼만큼 누군가와 접촉을 했느냐. 차별적에 따라서 어떤 범죄자가 나오는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즉, 접촉의 빈도. 우선
기간, 시기. 시기란 건 지속성, 강도에 따라 학습의 효과가 다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속담처럼 비행 친구들의 접촉이 많을수록, 빈도가 많을수록, 비행 친구들과 어울리고 함께하는 게 많을수록, 기간이 길수록 학습의 영향이 커지고, 시기가 빠를수록 접촉의 강도가 클수록 더욱 강하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서덜랜드는 비행 친구의 영향력에 관심을 가졌던 학자로 절도나 강도와 같이 전통적 범죄보다 훨씬 심각한 영향력을 주는 화이트 칼라 범죄를 쉽게 용납하고 있다. 자, 화이트 칼라 범죄자와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화이트 칼라 범죄를 평생 동안 저지르죠. 이런 것처럼 친구의 영향력이 어떻게 보면 절도 강도보다 더 크다. 화이트 칼라는. 이러한 화이트 칼라 범죄는 신뢰를 파괴하고 불신을 초래하며 대규모적인 사회 해체를 유발하고 사회적 도덕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차별적인 접촉, 차별적 접촉에 따라 범죄 형태가 커지고 피해도 커집니다. 학습 과정을 통해서 범죄자가 나옵니다. 서덜랜드는 이렇게 차별적 접촉 이론, 화이트 칼라 범죄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사회학습 이론은 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은 것은 교도소가 범죄 학교이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상황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회학습 이론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맞죠? 넘어갑니다.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 차별적 접촉 이론은 개인 성향이나 지위가 아니라 범죄 문화에 동조하고 친밀한 집단과의 상호작용 학습을 통해 학습 과정을 통해 범죄자가 나옵니다.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은 빈도입니다. 빈도. 누가 어울리느냐. 그래서 학습을 통해 배우게 되고 과정을 통해서 나온다. 학습 지제는 일상과 똑같습니다. 특정한 개인이 범죄자가 되는 것은 법의 위반을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긍정적. 아, 그거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차별적 접촉은 접촉의 빈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화이트 칼라 그렇죠? 우선성, 기간, 시기, 강도에 따라 학습의 효과가 다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처럼 비행 친구 등의 접촉의 빈도가 많고 기간이 길수록 학습의 영향이 커지고 시기가 빠를수록 접촉의 강도가 클수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서덜랜드는 그래서 전통적인 절도나 강도와 같은 전통적인 범죄보다 심각한 영향력을 주는 화이트 칼라 범죄의 위험성을 말합니다. 화이트 칼라 범죄는 쉽게 용납되고 신뢰를 파괴하고 불신을 초래하고 대규모의 사회 회체를 유발하고 사회적 도덕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칼라 범죄를 주장한 학자는 서덜랜드입니다. 자, 서덜랜드 정리합니다. 차별적 접촉 이론. 학습을 통해 과정을 통해 범죄자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차별적 접촉은 빈도에 따라 범죄자가 달라집니다. 강남의 친구 따라간다. 접촉의 빈도가 많고 기간이 길수록 학습의 영향은 커지고 시기가 빠를수록 접촉의 강도가 클수록 강하게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게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입니다.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 꼭 기억하시고요. 화이트 칼라 범죄 위험성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